예, 발표 시작합니다. 예, 사진 한번 찍어요. 인사하시고. 네, 안녕하세요. 홍성훈입니다. 저는 북토피아라고 그 책을 판매하는 웹사이트를 JSP로 했습니다. 제가 PPT를 안 띄웠나? 그 자리에 PPT를 안 켜가지고. 아, 네. 서비스는 서적 판매, 상품 검색, 주문, 배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바구니에 주문 리스트를 저장 그리고 그 배송 결제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개발 환경은 자바에서 스프링을 쓰고 DB는 오라클 DB를 썼습니다. 로그인을 했을 때 이제 책 메인 화면이나 정보 조회까지는 비회원에서도 사용을 가능한데 책을 구매하려면 로그인을 해야 되는 이제 시스템으로 유스 케이스를 만들었고요. 페이지는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메인 페이지입니다. 회원 가입을 하는 창이고요. 로그인을 하는 창이고 이제 회원 정보를 수정하고 검색, 장바구니, 이제 장바구니 수정, 주문 완료의 창입니다. 어딨죠? 네, 이게 실제로 구현된 창이고요. 이렇게 하면 회원 가입이 되고 로그인을 하면 이제 책 들어가서 장바구니에 담을 수 있고 주문을 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기억이 안 나네요. 어드민 비밀번호가. 이렇게 만들었고요. DB가 저기 다 이거 스크롤 내려가시면 거예요. 네, DB는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서 데이터를 넣고 아까 회원 가입을 했던 멤버에 이제 들어와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불러주세요. 134 289 589 9 5 그다음 2 이거 한번 맞는지 봐주세요. 맞아요? 이거 요렇게 하면 밑에 다 있어요? 네. 사진 한번 안녕하세요. 저는 스프링 부트를 사실 좀 따라가기 어려워가지고 새로운 거를 뭔가 만들기보다는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좀 프로젝트 기간에 공부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한 것처럼 새로운 것을 만들지는 못했고 수업 시간에 배운 거랑 비슷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저는 회원가입과 로그인, 상품 등록 수정, 상품 목록과 상세 페이지, 장바구니 및 주문을 구현했고요. DB는 MySQL을 사용해서 했습니다. 관리자와 사용자가 어떤 것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 보았고요. 일단 제가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구현했다고 했으니까 그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관리자 모드라서 상품 등록과 관리가 가능하고요. 상품 등록을 제가 미리 해서 이렇게 바탕화면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관리자 모드에서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고, 이거는 사용자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들어갔을 때 책을 주문하려고 하면 주문하기를 누르고 구매 이력을 확인해 보면 이렇게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구현을 제가 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발표가 그렇게 길지 않을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몇 조죠? 4조? 그 접속하겠습니다.
375 375 요거 맞죠? 예. 네. 예, 그 나오셔서 사진 한번 찍으시고 그리고 조장님 소개하시고 진행하시면 사진 됐습니다. 위험할게.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발표 이제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프로젝트 발표를 하게 된 4조 조장 송민우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이제 PPT를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원 구성은 원래 5명에서 시작했지만 두 분은 이제 개인 프로젝트로 나가게 되셨고 한 분은 개인 사정 때문에 이제 그만두시게 되셔서 이렇게 둘이서 발표를 하게 됐고요. 그래도 프로젝트 제작 과정 중에는 그분이 계속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이름을 넣어두자 하신 분으로 이름을 넣어뒀습니다. 순서가 꼬인 것 같은데 잠시만요. 네, 남겨주시겠어요? 네, 저희 목차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로는 이제 프로젝트 개요, 프로젝트 기획과 구현 작업에 앞서 어떤 토이 프로젝트를 구현해낼 것인가 토의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프로젝트 구성, 프로젝트 안에 DB와 유스 케이스 사용 툴 어떤 걸 사용했는지, 어떤 걸 이렇게 구현을 해냈는지 그런 거에 관한 설명을 하는 차트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코드 리뷰입니다. 여기 저희가 사용을 할 때 뷰 페이지에 관한 설명이 있고,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선정과 구성 과정을 통해 선정한 요소들을 이용해서 구현에 기능할 때 어떤 식으로 했는지 코드 리뷰를 하는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프로젝트 후기와 저희의 감상 그리고 개인적인 발표 내용이 있을 겁니다. 네, 첫 번째 챕터로 프로젝트 선정입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요. 처음에는 쇼핑몰 구현을 하기로 방향을 정하고 각자 구현하고 싶은 기능을 하나씩 만들어서 이제 최종적으로 병합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뷰를 만들기까지는 했는데 이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스프링 부트를 다루는 기술도 조금 미흡하고 이렇게 저희가 원하는 대로 이제 백엔드까지 구현하면서 하려고 하기에는 기간이 많이 부족할 것 같다고 판단이 내려서 이제 소스 코드를 이용해서 다른 클론 코딩을 하는 걸로 방향을 정하고 노선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네. 이쪽에는 이제 프로젝트가 저희가 진행하기 전에 회의 전까지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회의 후에는 어떤 클론 코드를 이용할 것인지 얘기를 하다가 블로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똑같은 소스를 이용하고 또 똑같은 유튜브 강의를 보면서 다 같은 내용의 물건을 만들어냈습니다. 프로젝트 구성 부분이고요. 저희 프로젝트 구성 요소에는 일단 자바를 기본적으로 사용했고, 그리고 스프링 부트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로는 이제 MySQL을 이용했고, GitHub는 저희가 이제 중간중간 작업하는 걸 백업해두기도 하고 자료를 올려둬야 되기 때문에 GitHub를 사용했고요. 아파치 네이버는 저희가 이제 내부 서버에서 이용해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확인을 하려고 사용을 했습니다. 네, 블로그 유스 케이스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가 이제 회원은 가입을 해야 이쪽에 보시면 비회원은 저희 쪽에 게시판 글쓰기나 관리나 이런 게 되지 않습니다. 그냥 비회원은 회원 가입을 통해서 이제 로그인을 할 수 있고, 로그인을 하게 되면 글 작성, 회원 정보 수정, 그리고 게시판 관리, 그리고 게시판의 글쓰기, 댓글 쓰기, 글 삭제 등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그인은 카카오 API 기능을 저희가 따로 추가를 해서 간편하게 로그인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저쪽 관리자 계정, 마스터 계정이 있는데 그 계정은 이제 회원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회원들의 회원 정보를 줘야 할 수 있고, 회원 정보를 삭제를 하거나 회원 타이틀을 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게시판에 있는 저런 글을 모두 삭제하거나 글의 상세 보기나 다른 기능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한번 그냥 보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프로젝트 기능 구현 챕터 부분이고요. 여기에 이제 저희가 구현해 놓은 뷰를 미리 보기로 제일 처음에 카카오 오븐으로 했던 걸 그대로 다시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 하고 보여드리려고 이 저희 프로젝트 결과물을 보여드리기 이전에 뷰 페이지를 먼저 이쪽에 만들어 나왔습니다. 제일 위에는 헤더 부분이 있고요. 그 밑으로는 이제 회원 가입 부분인데 여기 헤더 부분이 있고 그 밑에는 이제 유저 사용자 이름인데 여기는 아이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엔터 패스워드 이 부분에는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메일을 넣어야 되고 푸터 부분에는 이제 가입하시겠습니까 버튼이 있고요. 게시글 작성 폼 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는 제일 위에는 헤더가 있고 그 바로 아래로 이제 제목을 넣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밑에는 그 작성 폼이 있고요. 그 밑에는 이제 그 작성 후에 저장 버튼이 있습니다. 이쪽에 저장 또는 수정 버튼이 들어가고요. 푸터는 그대로 푸터입니다. 마지막으로 회원 정보 페이지인데 여기는 이제 관리자 권한이 볼 수 있는 페이지고요. 이쪽에서 이제 유저 아이디가 번호 순대로 DB에 저장된 이런 내용을 그대로 띄어서 뷰로 출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리자의 경우는 여기서 이 회원 정보를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할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제 회원 가입 뷰, 회원 가입 화면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쪽에 보시면 경고창에 로컬호스트 8000의 내용에 아이디를 입력하세요라고 얼럿이 떠 있습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 저희가 누값으로 비워두게 되면 여기에서 작동이 안 돼서 이제 이쪽에서 데이터를 이쪽 안에 값을 입력해야 된다. 모든 입력을 해서 이제 생성을 해야 된다 하는 의미로 저쪽에 넣어놨고요. 회원 가입 페이지 부분은 제가 아니라 이제 배선아 씨 담당이기 때문에 선아 씨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4조 블로그 회원가입과 API, 카카오 API 로그인을 맡은 조원 배선환입니다. 지금 PPT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회원가입을 하는 과정을 뷰로 먼저 보여드릴 거거든요. 이게 저희 블로그인데 지금은 로그인 아웃을 해서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면 이게 회원가입 뷰 페이지가 나옵니다. 회원가입 뷰 페이지 안에 구성했던 게 이렇게 빈칸일 때 회원가입 완료를 누르면 이렇게 아이디를 입력하시오라는 이제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메일 전부 다 이제 체크를 유효성 체크를 다 했고요. 만약에 제 이름, 제 이니셜인 예, 쳐도 돼요. 네, 제가 할게요. 하면 여기서 회원가입 완료가 됐다는 창이 뜨고요. DB에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제가 방금 들어간 아이디와 유저네임과 이메일 이름으로 이렇게 DB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회원가입 이제 구현을 위해서 지금 모든 조원분들이나 개인 프로젝트 하시는 분이 회원가입을 다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유저 자바로 유저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엔티티 어노테이션을 써서 DB에 테이블이 생성되도록 해주었고요. 여기서는 저는 이제 롤 타입을 이용해서 이제 저희는 관리자 페이지를 기능을 구현하려고 했기 때문에 일반 유저와 어드민을 구분할 수 있게 롤 타입을 넣어 주었고요.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게 이제 일반 회원가입을 해서 로그인이랑 카카오 API 로그인을 나눴기 때문에 OAuth라는 걸 넣어줘서 이 사람이 일반적으로 들어왔는지 그러면 카카오로 로그인했는지 구분하기 위해서 이 컬럼을 넣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 헤더에서 회원가입을 눌려야 이게 회원가입이 되겠죠. 이 부분에 저는 이제 이건 좀 뒤에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부분에 저희는 이제 시큐리티 태그를 사용해서 로그인을 했을 때와 로그인을 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관리자일 때 뷰 페이지를 조금씩 헤더 부분이 다르게 했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로그인 페이지를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OAuth 로그인 폼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매핑을 하게 되면 유저 컨트롤러에서 유저 조인 폼이라는 JSP 한 페이지로 가게 해줍니다. 네, 여기 조인 폼이 있죠. 그래서 필요한 값인 유저네임과 빈 패스워드, 이메일을 넣고 회원가입 버튼을 눌러주면 자바스크립트로 넘어가게 되는데, 저희는 자바스크립트와 AJAX를 사용해서 회원가입과 뭐 뒤에 말씀드릴 회원가입, 게시판 글쓰기, 게시판 글 수정하기, 또 댓글 생성, 댓글 삭제를 다 AJAX를 통해서 만들었고요. 이렇게 AJAX를 사용한 이유는 이제 요청에 대한 응답이 HTML이 아닌 데이터 JSON으로 받아서 이게 이렇게 받으면 웹 프로그램이든 앱 프로그램이든 서버를 하나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사용해 봤습니다. 네, 그러면 자바스크립트로 넘어가서 여기 있네요. 네, 자바스크립트에 이게 btn save라고 저희가 정해놓은 회원가입 완료 버튼인데, 이것을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save라는 펑션이 이제 작동이 되는데, 이 사이에 아까 보여드린 이제 아이디를 입력하세요. 이제 유효성 체크를 해주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save 펑션에 들어가서 이제 JSP 이제 회원가입 뷰 페이지에서 받은 각각의 값을 이제 AJAX 통신 이용해 세 개의 데이터를 JSON으로 변경하여 인서트 요청을 하고, 인서트 요청이기 때문에 타입을 포스트로 해주었고, 이제 호출을 받을 이제 주소를 us join proxy로 해서 여기 유저 API 컨트롤러에 회원가입으로 받습니다. 회원가입을 받고 이제 이 서비스에서 회원가입으로 메소드를 보시면, 저희는 이제 스프링 시큐리티를 이용해서 로그인 했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뒤에 바로 이어서 설명해 드릴 건데, 시큐리티 로그인을 하려면 저희가 비밀번호가 원문인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해시로 변경을 해줘서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관리자 페이지를 위해서 셀 롤에서 유저라는 롤 타입을 가져와서 이제 리포지토리를 이용해서 세이브를 하는 과정이고요. 저희가 회원가입은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하고, 저는 이제 제가 이 프로젝트 하면서 조금 배우고 좀 공부를 했던 게 인상 깊었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이제 여기 이 시큐리티 태그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습니다. 이것은 좀 더 원활한 설명을 위해 PPT를 보시면 좋을까요? 네. 여기서 바로 네, 좋네요. 만약에 저희가 로그인을 했을 때나 로그인을 하지 않았을 때, 안 그러면 뭐 페이지에 뭐 종류에 따라 일반 유저로도 로그인을 할 수 있고, 관리자로도 할 수 있고, 매니저로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메인 화면의 로그인의 여부나 사용자 롤에 따라 이제 뷰 페이지를 조금씩 다르게 해줘야 되잖아요. 특히 헤더 부분에서는.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직접 프로그램으로 권한 확인을 해서 처리를 해서 체크를 해주는 게 있는데, 그 방법이 총 3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가 HTTP 서블릿 리퀘스트를 이용하거나, 그러면 이렇게 사진에서 보이듯이 세큐리티 컨텍스트를 이용하거나, 그러면 저희는 이제 뷰 페이지를 JSP를 사용해서 이제 JSP 시큐리티 태그를 쓰면 이제 간편하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보시면 이제 이게 저희가 사용한 시큐리티 태그인데, 여기서 보면 is authenticated가 이제 권한을 체크하는 태그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로그인이 됐으면 참으로 인식을 하는 상황에서 만약에 참일 때는 이제 authentication이 이제 방금 보여드렸던 이
이게 이게 왼쪽에 이쪽에 있는 게 시큐리티 주요 컴포넌트인데 이제 시큐리티 컨텍스트에 직접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래서 여기 프린시펄이 이제 어센티케이션 안에 있는 프린시펄이 아이디고 크리덴셜이 비밀번호인데, 이제 프린시펄이라는 태그를 또 이렇게 써주면 직접적으로 프린시펄의 객체에 직접 접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로그인 된 상태에서 프린시펄에 접근할 수 있다는 걸 로그인 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empty 프린시펄이면 이제 프린시펄 비어 있는 상태, 로그인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로그인과 회원가입 창이 뜰 수 있게 해줬고, 어드민일 때는 이제 저희 이제 롤 타입으로 어드민을 선정해 주었기 때문에 이제 글쓰기와 회원 정보를 볼 수 있게 해주었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제 로그인이 된 상황이겠죠. 일반 유저가 그때는 이제 글쓰기와 회원 정보 로그아웃을 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창이 이제 이렇게 회원가입해서 이제 로그인의 시큐리티를 통한 로그인을 하는 과정인데, 이제 로그인이 아니더라도 이제 시큐리티를 이용하면 필터 체인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제 권한에 따라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를 정해놓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 코드가 여기 여기네요. 시큐리티 컨피그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사실 이 시큐리티 퍼블릭 클래스 시큐리티 컨피그가 있는데, 저희가 강의를 들었던 블로그 강의에서는 이 조금 한 1년, 2년 전 거라서 버전이 조금씩 달랐어요, 스프링이. 그래서 뭐였더라? 저희는 바로 그냥 시큐리티 컨피그를 썼는데 하나를 더 상속을 받더라고요. 그 웹 시큐리티 어댑터인가? 제가 정확히 지금 단어가 웹 시큐리티 컨피그 어댑터를 받아서 쓰는데, 저희는 이제 저희 버전에서 이걸 쓰니까 이게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검색을 해서 찾았는데 뭐 크게 다른 점은 없었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 시큐리티 필터 체인인데, 이게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HTTP 여기 리퀘스트가 이제 요청이 들어오면 여기 ent matchers라고 여기 안에 있는 거는 permit all 모두 다 허용을 해주겠다 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권한이 없어도 이제 이거는 권한이 없어도 접근을 해주는데, 근데 이제 permit all 다음에 any request는 이제 이것을 제외한 다른 요청들은 authenticated 인증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 인증을 하기 위해서 이제 us 로그인 폼으로 바로 넘어가주게 체인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로그인 프로세싱 URL이 로그인을 했을 때, 만약 로그인 페이지에서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이제 시큐리티가 그 정보를 가로채서 가져와서 시큐리티 로그인을 해주는 이런 코드가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여기 로그인 처리를 해서 스프링으로 들어가면 저기 맨 끝쪽에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가 회원가입할 때 이야기를 했던 해시로, 그러니까 유저네임, 아이디와 해시로 변경이 된 비밀번호를 가져와서 이제 로직을 처리를 해서 이 사람이 로그인 회원가입이 돼 있던 사람이다, 아니다를 구분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금 자, 이게 좀 머리에 넣는다고 힘들었는데 제가 하려고 했던 말은 다 한 것 같고, 이제 카카오 API 로그인에 대해 설명할 건데, 이제 이건 직접 보여드리면, 제가 로그인해서 카카오 이렇게 로그인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아까 좀 전에 보셨던 창에서 이제 카카오 로그인을 하면 금방 끝납니다. 그래서 카카오 이게 좀 도식화돼서 보기 더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카카오 이제 로그인을 해서 인증 코드를 받아오면, 근데 그 인증 코드로는 개인정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인증 코드를 다시 카카오 API 서버에 보내서 액세스 토큰을 받고, 그 액세스 토큰을 받아서 다시 카카오 서버로 보내주면 개인정보를 받을 수 있는 과정을 이렇게 처리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코드로
유저 컨트롤러에 이렇게 순서대로 했는데 여기 로그인 JSP 로그인 폼을 보시면 이렇게 A 태그로 카카오 로그인을 눌렀을 때 처음부터 시작하는 상황인데 코드를 제가 인증 코드를 받아야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리스폰이 됐을 때 타입을 코드로 받아서 그래서 유저 컨트롤러로 넘어가서 이 인증 코드를 이제 HTTP 요청을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인증 코드를 받게 해주고 다시 날려주고 이게 액세스 토큰을 받고 다시 액세스 토큰을 날려주고 이렇게 그 받은 개인 정보들을 이제 회원 가입으로 바로 이어지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회원 찾기를 해서 기존에 있던 회원이면 바로 자동 로그인을 하게 해주었고 그렇지 않으면 또 자동적으로 회원 가입을 할 수 있게 코드를 짜주었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고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은 2교시 하겠습니다. 네.